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이번 2025년 여름은 유난히 익숙한 이름들과 작별을 고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팀의 전성기를 이끌고 오랜 기간 상징으로 여겨지던 선수들이 각자의 이유로 팀을 떠났는데요. 오늘은 2025년 정든 팀을 떠난 고트란 주제로 올여름 작별을 고한 4명의 레전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넨을 떠나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2000년 10살의 나이로 바이에른 미넨 유스에 입단하며 공식전 743경기 427골 273도움, 트래블 2회를 포함해 무려 33개 트로피를 들어올린 리빙 레전드 밀러가 미넨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지난 090 시즌 아날 감독의 선택을 받아 주전으로 발돋움한 그는 해당 시즌부터 52경기에 19골 16도움을 기록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공격수지만 미드필더 같은 특유의 움직임과 위치 선정으로 공간의 연주자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곧이어 진행된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득점왕과 신인상을 동시에 수상했으며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선 독일의 우승을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게 되죠. 30대 접어들어서도 밀러는 여전히 팀의 핵심이었고 도움왕을 차지할 정도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 공격 자원들이 주축이 되는 전술로 변화함에 따라 밀러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덧 베테랑의 나이가 되며 미넨과의 결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 미넨이 레전드들과 깔끔한 작별을 하지 못한 전례가 많았던 만큼 과연 밀러의 커리어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당시 구단 내부에서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베테랑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렸고 최종적으로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렇게 24-25 시즌을 마지막으로 밀러는 미넨과 결별했지만 밀러는 1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클럽 월드컵을 미넨에서의 라스트 댄스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8강에서 7 탈락을 하며 동행의 마침표를 찍게 되죠. 이후 현역 은퇴를 고민하던 그는 결과적으로 MLS의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이적을 택하며 현역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밀러는 미넨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LAFC가 유력한 행선지로 여겨졌었는데 자신에게 보인 적극적인 관심과 새로운 환경의 매력을 느껴 밴쿠버를 택했습니다. 이렇듯 그가 MLS로 적을 옮김에 따라 원클럽맨 타이틀은 아쉽게 놓치게 되었지만 그래도 밀러의 상징성은 이에 준하고 결코 퇴색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는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2012년 토트넘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모드리치는 무려 13년간 레알의 중원을 책임졌습니다. 매 시즌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유입되는 레알에서 오랜 기간 굳건하게 주전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레알 통산 590경기 43골 90도움, 6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4번의 라리가 우승을 포함해 전체 28개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레알 구단 역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8년에는 월드컵 준우승이란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메시와 호날두가 양분하던 경쟁 구도를 깨고 발롱도르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죠. 이 당시 그는 선수 경력에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량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는데 오히려 모드리치는 와인같이 숙성된 듯한 무르익은 플레이를 펼쳤고 자신의 파트너였던 크로스와 카세미로가 모두 떠나가는 와중에도 프로기 나이까지 레알의 중원을 책임졌습니다. 지난 24-25 시즌에는 라리가 35경기 2골 6도움으로 건재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5년 선수 시절 동료이기도 했던 사비 알론소가 감독으로 부임함과 동시에 레알 구단이 세대 교체를 선택하면서 모드리치는 2025 클럽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작별을 택했습니다. MLS행 사우디행 친정팀 복귀설이 돌았지만 그는 AC 밀란으로 이적을 택하게 되죠. 이는 2026년에 진행되는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무대에서 실점 감각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이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밀란이 모드리치의 커리어에서 마지막 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밀란에서 태울 마지막 불꽃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맨시티를 떠나는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2015년 볼프스부르크에서 맨시티로 이적한 그는 펩 체제 중심에서 10년간 활약하며 공식전 413경기 106골,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84경기 72골 119도움으로 도움 부분 역대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2번의 FA컵 우승, 그리고 2013년엔 트래블까지 맨시티의 새 시대를 이끈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며 잦은 부상이 그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햄스트링 쪽에 부상을 당한 이후에는 경기력 저하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죠. 데브라이너 역시 본인의 몸 상태에 실망하는 모습이 경기 중에도 여러 번 포착되기도 하며 많은 팬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맨시티 입장에선 재계약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1년 내내 재계약 제의를 받지 못한 데브라이너는 결국 24-25 시즌 말미에 SNS를 통해 먼저 맨시티와의 작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우디와 MLS로부터 거액의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데브라이너는 유럽에 남겠다며 천문학적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내 잔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자세를 보여 여러 팀들과 연결되기도 했지만 그는 맨시티와의 의리를 지키기로 결심하며 결과적으로 단연 계약을 제시한 세리아의 나폴리로 이적을 택하게 되죠. 나폴리 역시 유니폼의 색깔이 하늘색이기 때문에 푸른 덕배를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데브라이너가 콘테 체제에서 핵심으로 기용될 것이란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나폴리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국보 손흥민입니다. 데브라이너와 같은 시기 분데스리가에서 넘어왔던 손흥민 역시 10년간 함께한 정든 토트넘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5년 400억 원이란 거금에 토트넘에 입성한 손흥민은 첫 시즌 적응 문제로 아쉬운 활약을 보이며 토트넘이 최우선으로 노렸던 베라이뇨와 비교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단 1년 만에 분데스리가 리턴이 유력시 되기도 했었지만 포체티노의 신뢰 속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포텐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데스크라인을 꾸려 토트넘의 최전성기를 이끄는 주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18-19 시즌 아쉬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카라바오컵 준우승 등 번번이 우승 목전에서 고배를 마셨고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끈 동료들은 우승을 위해 모두 팀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수상, 푸스카스상 수상, PFA 올해팀에 선정되는 등 최전성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토트넘의 우승을 위해 자신의 전성기를 바쳤는데요. 그러다가 이번 2025년 여름 기어코 유로파리그 우승을 거두며 오랜 기간 염원했던 우승의 한을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낭만 넘치는 서사까지 더해지면서 손흥민에게 수많은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동시에 팬들은 다음 시즌 그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손흥민은 토트넘과 헤어질 결심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정점이 지난 시점에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팀 개편을 돕기 위한 배려가 반영이 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실제로 손흥민은 토트넘 측으로부터 2차례 제안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다만 자유계약으로 떠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적료가 발생하는 2025년 여름과 내년 겨울에 팀을 떠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10대를, 누군가에게는 20대를 책임져줬던 선수의 한 시대의 종말을 뜻하는 것과 같았기에 그의 작별은 많은 이들에게 여운을 남기기 충분했는데요. 현재 손흥민의 차기 행선지는 LAFC로 꼽히고 있습니다. 북중미에서 진행되는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그곳에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되고 있죠. 아직 손흥민의 축구 인생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함께할 수 있는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남은 기간 보여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2025년은 유독 상징적인 이름들과 작별을 고해야 했던 해였습니다. 밀러, 모드리치, 데브라이너 그리고 손흥민까지 한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이 같은 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특히 이들 중 데브라이너와 손흥민의 퇴장이 많은 여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함께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주목 속에서 2015년 동시에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왔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각자 족적을 남기며 오랜 기간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같은 시기 동시에 정든 팀을 떠나는 것을 보며 세월이 많이 지났음이 체감이 되는데요. 이들이 남은 커리어에서 어떤 마지막 불꽃을 피워낼지 또 어떤 장면으로 우리를 설레게 할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